보신 것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 등장했습니다.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값이 결국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국 관심사일 텐데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환진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김 기자. 네. 자, 먼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보다 대책이 좀 세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정부가 서울 재건축 단지를 서울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본 건데요. 지난해 9.13 대책 이후 34주 만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고 특히 분양가는 1년 전에 비해서 20%나 올랐습니다. 일부 기대와 달리 유예 기간도 주질 않았는데 일부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 등으로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고 했던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의도를 차단하려고 했던 거라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기대했던 수익성을 낼 수 없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정부가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또 재건축이 줄면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인기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거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. 예. 일단 기존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이고 또 무주택자라면 기존 아파트 대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.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,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단 말입니다.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일단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서울의 정비사업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7만 5천 호에 달하는 등 상당히 많고 또 이들 물량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라 갑작스런 물량 감소 절벽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체 재건축 공급 물량 중 조합원과 임대 물량 등을 제외한 일반 물량 비율은 40% 수준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10채 중 4채 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. 서울 아파트 값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앞서 국토연구원은 상한제 적용으로 서울 집값이 연간 1.1% 내려갈 것으로 봤는데요. 예. 개발 이익이 줄고 또 이에 따라 투자 수요도 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.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과 시중 부동자금 규모를 봤을 때 상한제에 집값을 끌어내릴 만한 파괴력은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또한 하반기에 회복이 예상됐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 또 일본 수출 규제 영향까지 겹치면서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